모두가 주목하는 이슈를 관점 있게 분석하는 이슈판. 광주 전남 뜨거운 현안을 예리하고 폭넓게 다룹니다. 화제의 중앙 이슈도 찾아갑니다. 네, 얼마 전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연내 출범 여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대한신당의 최경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는데요. 예, 지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 중입니다. 여러 예산,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전두환 씨가 멀쩡히 골프채에 휘두르는 모습이 찍힌 영상 보셨겠지요? 네,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게 그 광주 재판에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말짱하게 그 골프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이 전혀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전혀 없는 분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좀 수치스럽다. 예. 다음 재판에는 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출석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정의당 부대표 그 영상을 찍었던 이만술 부대표를 저희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제 구인이라도 하든지 감치 명령이라도 하든지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건강한데 예, 참 그렇군요. 재판부에서도 이 국민들의 여론 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어찌됐든 전두환 씨가 이렇게 골프를 잘 치고 또 광주 학살 책임도 부정하는 것 정치권에도 일말의 좀 책임이 있지 않아 싶습니다. 먼저 지난 2월이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열었던 5.18 공청회에서 그 망언들 5.18은 폭동이고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이 망언들 이 발언들을 했던 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결국에는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두환 씨가 저렇게 행태를 보이는 것도 그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년이 5.18 40주년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5.18을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거다 하면서 왜곡 표명하는 논란들이 이어져 왔어요.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치부를 했었는데 예. 모든 또 인터넷 웹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거기에 태극기 부대나 이런 사람들이 결합되면서 집단화하고 정치화하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는 정당과 결합되면서 5.18 그 망언 상임반 문제가 국회에서 예. 그 5.18 망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 사회의 극우 정치와 보수 극우화 경향이 그런 사태를 낳았고 이걸 국회에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딱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한 특히 보수 야당의 그런 극우적인 성향이 그런 형태를 낳았다고 보고 지금도 전혀 징계도 못하고 있고 예. 심지어 윤리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부조차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3명? 예, 회부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자체가 안 상황이고 되니까. 예. 이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주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전두환 씨의 그런 뻔뻔한 예. 행태를 나오게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역사 의식 부재 또 한편으로는 이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라는 데 좀 서운한 점도 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민주평화당이었죠. 당시에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민평당 의원분들께서 천정배 의원도 그러시고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강력한 좀 메시지나 발언들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광주 예. 5.18 문제는 광주를 떠나기만 하면은 예. 같은 진보 개혁 정권 그 세력이라면 하지만 예. 관심들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뭐 5.18 즈음의 그 시기 또는 선거를 앞두면 또 5.18에 대한 이야기 유독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도 찾아오고요. 그러니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그런 대통령의 뜻, 또 광주 시민들의 뜻, 예.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바틀어서 하나하나 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좀 그냥 광주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또 후순위로 예. 밀리고 예. 이걸 챙기지 않은 것도 대단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좀 일면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거꾸로 복귀를 해볼까요? 지난 2017년 7월이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8명, 88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른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실 때만 해도 정말 뭐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도 상당히 있었는데 당시 상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2년 3개월 전인데요. 2017년 7월에 그 당시 그 2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5.18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5.18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하자는 논의가 있으면서 그 5월 단체들 또 전남대 5.18 연구소 또 민변이나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 각계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발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서명을 요청했는데 한 사람도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참 그 좀 법안 발의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통과가 이제 2018년 2월 한 7개월 8개월 후에 국회에 본회의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저래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9월달에 시행되고 나서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예. 거의 지금 이 법 통과되고 지금 뭐 작년 2월이니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지금 거의 뭐 근 10개월 2년 정도 그렇죠. 흘렀는데, 예. 전혀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렇게밖에 국회가 하지 못하는가? 예. 또 5.18 가족들이나 또 광주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수습이 되는 국면이어서 예. 잘 풀어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나마도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법이 이제 통과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많이 늦긴 늦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조사의 출범 등의 가속도가 붙고 5.18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예. 통과된 이 개정안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여야 정당이 추천한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로 거기에는 이제 판사들이나 검사나 이런 출신이나 변호사들이나 법조계 인사들이나 군사학 또 역사 고증학 이런 전문가들 법의학 전공자들 또 인권 분야 종사자들 이런 분들로 해서 수사위원회 자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인은 가해자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한국당이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군인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조사위원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넣어달라고 하는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한국당 의견을 이제 수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경력 20년 이상을 복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전혀 사람을 찾는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군인들을 좀 넣어달라 이런 해서 그걸 이제 5월 단체들과 상의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게 7월 달에 통과시킨 게 그 내용입니다. 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군 출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마냥 또 이걸 미룰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5.18에 대해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 5.18이 어떤 올바른 성격이라는 역사 분명히 인식만 아주 가지고 있으면 큰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 군 출신 위원 외에 이동욱 씨죠. 전 올간조선 기자 보니까 5.18과 관련된 왜곡 기사를 보도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한국당이 세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통과가 됐고 두 사람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동욱 기자를 또 했어요. 이렇게 좀 부적절한 뭐 인터넷 활동을 했다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지금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동욱 기자가 자기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이 9명 중에서 7, 8명은 다 5.18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또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가 있는 광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 청와대가 이제 저번에 임명 거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사의 출범을 연내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5월 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단체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처럼 일단 연내 출범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사위원들 만나보면은 이동욱 기자의 논리 정도는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네. 저는 그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예.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연내 출범이 좀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일단은 진실규명 조사위를 출범시키는 게 또 급선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대한신당의 최경환 의원과의 이슈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플 토크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늘 5.18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왕 노력을 해주신 김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반드시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5.18 진상규명조사 이제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내년이면 40주년 아닙니까? 아직도 5.18 관련 망언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 정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라는 어플 토크를 통한 문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5.18 조사위에서 어떤 점을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40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권침해 사건들, 아직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의혹 등 이런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왜곡되고 조작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특히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어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왜곡을 시작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열 또 5.18을 이렇게 폄훼했는지 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그 발포 책임자 규명하는 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이걸 누가 명령했는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 당시에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 또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사 내용을 하나의 국가 보고서로 채택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조사 기간이 3년인데 최종 보고서를 국가가 공인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5.18의 의미를 밝히는 국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앞으로 교과서 수록에 5.18 교과서에 수록할 때 근거가 되고 재판의 근거가 되는 이런 국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최경환 의원님, 5.18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 다 통틀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아픔 5.18의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의원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 예산 많이 따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또 광주하면 5.18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늘 앞장서서 5.18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5.18 동시대를 살았던 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또 5.18 민주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대한신당 최근에 뭐 전국 상황들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회 과반 의석이 이제 148석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을 합쳐도 10석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블루오션이 바로 대한신당인데요. 패스트트랙 안건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캐스팅 포드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신당이. 당내에서는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분위기나 어떤 말씀들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건이 선거제 개혁, 그렇죠. 이거 문제하고 이제 검찰 개혁,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반수가 참석해서 표결에 들어가면은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반수를 채우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대한신당 10석이 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선거제 개혁 부분은 이 호남이 총 전남북 광주가 총 28석이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아는 분들 한다면 무려 7석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만 해도 남구와 동구가 합해지고 서구가 하나로 합해지고 해서 그렇죠. 2석이 좀 두 빠지게 석이 되죠.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은 64석이거든요. 전체가. 한 8석 정도 줄어듭니다. 예. 100석 이상인 수도권은 10석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지역 대표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적은 집안에서 7석이 줄어드는 호남에서 28석밖에 안 되는 7석이 줄어드는 것은 이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방에 전남에 전북에 농촌 지역구 지금도 3개, 4개가 시군이 하나로 돼 있는가 선거구 돼 있는 곳이 그렇죠. 있는데 예. 5, 6개가 되는 공영 선거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지역과 지방에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그런 안을 포함해서 예. 우리가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선거제 계획은 찬성할 텐데 그걸 해소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예. 민주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이렇게 네. 5개 당이 대한신당까지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로 논의를 하자. 어떻게 과반수 연대를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법안을 처리한 데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좀 더 세부적인 그런 강론으로 들어가서 호남 지역민들의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좀 찾는 지혜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지금 생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렇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지방과 지역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지역 겁니다. 대표성이 좀 많이 상실될 수 있다는 그런 예, 우려감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거든요. 예.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이제 계시는 대한신당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발기인 대회 정말 성황리에 하셨던데 지금 뭐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대한신당이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뭐 호남 지역에서 대한신당의 위치랄까요? 좀 어떻게 내년 4.15 총선을 좀 가져갈 것인지 고민 좀 많으시겠습니다. 어떤 좀 생각들 나누고 계십니까? 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지금 불출마 선언이다, 보수야당이 새로 뭐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요동치는 국면인데요. 네. 저희들의 목표는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선명하고 개혁적인 제3세력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당 구도를 건강한 3세력의 출범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정치를 재구성해 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호남이 주도해보자 하는 거고요. 예. 또 호남만을 볼 때 언제까지 우리가 특정 정당만을 찍는 이런 선택을 계속해야 되는가.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데도 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흐름, 바람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런 대한신당 발기인 대회를 지난 일요일 날 개최했습니다. 네. 저 한때는 뭐 민주평화당에 평화당에 함께 이제 몸담으셨던 정의나 이용주 의원은 지금 대한신당에 함께 지금 합류는 하지 않은 상황이죠. 같이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왜 안 들어오셨습니까, 이 두 분은요? 지금 발기인 단계에서는 좀 빠지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다만 가기 위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그분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은 온 분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25%나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크게 제3세를 결집하는 단계에서 참여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새 집으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집을 지을 때부터 벽돌로 나르고 시멘트도 같이 좀 비비면서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 가야지 정말 더 끈끈한 뭐 유권자들이나 주영민들에게 좀 진정성이 다가올 텐데 아무튼 좀 그렇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네. 부분이니까. 네네. 예, 끝으로 지금 이제 정기국회 정말 누구보다 더 앞장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할까요? 예, 우리 그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그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정치가 상당히 그 비생산적이고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싸움판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하고 개혁적인 대한정당을 통해서 지역도 유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앞날로 개척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대한신당을 좀 만들어 보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좀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당의 색깔을 떠나서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 진정성만큼은 이 당파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들의 큰 박수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그 초심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의정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의 마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